태아보험 상담 받으실 때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수족구가 유행이에요. 애들은 응급실에 갈 일이 정말 많아요. 듣다 보면 아 정말 넣어야 하나 싶어서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특약들 정말 우리 아이를 위한 걸까요? 오늘은 제가 수족구 진단비, 응급실 내원비, 심혈관 질환 진단비, 중환자실 입원 일당까지 설계사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지만 정작 내 보험료만 갉아먹는 특약 4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10만 원이 넘는 태아보험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불필요한 거품 싹 걷어내고 보장은 더 단단하게 채운 월 39,050원 효율적인 설계하는 실체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이 영상 하나로 태아보험 졸업하세요. 수족구 진단비, 응급실 내원비, 심혈관 질환 진단비, 질병 중환자실 입원 일당, 태아보험 상담 받으실 때 애들한테 꼭 필요한 거다 소리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하지만 제 대답은 반대인데요. 여러분이 설계안에 이 4가지 담보가 들어가 있다면 구성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다고 알려져 있는 이 담보들이 왜 안 좋은지 제가 지금부터 보험사가 숨기고 싶어하는 확률과 가성비의 진실을 데이터로 증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가장 먼저 수족구 진단비부터 바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수족구병이란 뭘까요? 수족구는 이름 그대로 손과 발에 발진이 생기고 입안에 궤양이 생기는 감염병입니다. 영유아들에게는 정말 흔한 질병 중에 하나죠. 많은 설계사분들이 이 담보를 권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요즘 수족구 엄청 유행이에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 발표 자료를 보면 요즘 0세부터 6세 영유아들에게 10년 내 가장 큰 유행이라고 주의보가 뜰 정도니까요. 그만큼 청구가 자주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여기서 전문가의 시선으로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확률이 높다라는 거는 보험사가 책정한 보험료도 그만큼 높다라는 의미예요. 수족구 보장 진단비 30만원 받으려고 매달 3,100원씩 납입하는 거 나중에 삭제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 사이 지출되는 보험료는 결국 사라지는 돈이에요. 게다가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수족구는 현재 특별한 치료제가 따로 없습니다. 병원에 가도 해열 진통제를 처방받거나 수액 치료를 받는 정도가 전부이고 보통 7일에서 열흘 이내에 저절로 호전이 되는 질환이라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사실은 병원 치료비는 당연하게도 실비에서 청구가 가능한 거고 혹시라도 증상이 심해져서 입원이라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미 든든하게 구성해 놓은 질병 입원 일당에서 충분한 보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보험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아파서 병원비로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경제적 리스크를 대비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족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며칠, 길어야 보름 정도 잘 쉬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 질환이고 병원비 또한 실비와 입원 일당으로 이미 충분한 방어가 가능한 질환인 거죠. 이것이 과연 우리 가계 경제를 흔들 만큼 위독한 병이고 또 별도의 높은 보험료를 매달 납입하면서까지 리스크를 따로 관리해야 할 만큼의 중대한 사항일까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천 원의 보험료를 모아서 차라리 암이나 뇌질환처럼 정말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치명적인 위험에 더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수족구만큼이나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할 담보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응급실 내원 진료비예요. 응급실 내원 진료비 특약은 밤중에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를 대비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담보 중에 하나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확인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응급실을 내원하기만 하면 보장해주는 비응급 상황에 대한 보장은 배제가 되었고 오직 약관에서 전 응급 증상으로 내원했을 때만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약관에서 말하는 진짜 응급 상황으로 병원에 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약관상 응급 상황이란 건 호흡곤란, 소화경련,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태, 그리고 38도 이상의 소화고열 등을 말합니다. 물론 아이가 아프면 부모 다음은 다 응급이죠. 하지만 보험사 기준의 응급은 조금은 다릅니다. 실제 약관상 보장 기준에 딱 들어맞는 긴박한 상황이 우리 아이에게 몇 번이나 찾아올지 곰곰이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만약 정말로 그런 긴박한 응급 상황이 발생해서 응급실에 내원을 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미 가입하신 실비보험에서 병원비와 응급의료 관리료가 보장이 됩니다. 이미 실비에서 든든하게 병원비를 지켜주고 있는데 굳이 발생 확률도 낮은 응급 상황만을 위해 매달 별도의 보험료를 내면서까지 이 특약을 따로 구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보장 범위가 제한적인 현 시점에서 이 담보에 비용을 지출하는 건 크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담보는 심혈관 질환 진단비입니다. 성인보험에서는 암 그리고 뇌심장 진단비가 필수라는 소리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태아보험에도 혹시 모르니까 하면서 이 비싼 특약을 넣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계를 한번 보셔야 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이 심혈관 질환, 특히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정맥 같은 질환이 실제로 발생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국내 통계 자료를 분석해보면 0세부터 2세 사이 아이들이 심혈관 관련 질환으로 진단받을 확률은 단 0.06%에 불과합니다.
1600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수치인 거죠. 사실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심장 관련 위험은 대부분 선천적인 기형인 건데 이건 이미 우리가 구성한 선천 이상 수술비나 심장 관련 소아 전용 특약에서 충분히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발생 확률이 0.06%라는 거는 거꾸로 말하면 99.94%의 아이들은 이 담보가 아예 필요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도 성인용 기준을 태아보험에 그대로 적용해서 비싼 보험료를 미리 내실 필요가 있을까요? 심지어 이 담보는 저렴하지도 않습니다. 구성해드리는 허혈심장질환 진단비보다 4배 이상 비싸죠. 0.06%라는 어쩌면 희박한 확률을 위해서 매달 소중한 보험료를 지출하는 것보다 그 비용을 실제 발생 빈도가 높은 입원 일당이나 핵심 진단비에 더 힘을 실어주는 게 훨씬 더 지능적인 설계 아닐까요? 보험은 불안함을 사는 것이 아니라 확률과 통계에 기반한 합리적인 소비여야만 합니다. 0.06% 확률에 매달 비용을 쓰기보다 우리 아이에게 당장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부터 빈틈없이 막아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질병중환자실 입원 일당인데요. 임신 기간 중에 혹시라도 아이가 일찍 태어나거나 인큐베이터나 NICU, NICU에 들어가게 될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이 담보를 구성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제가 이 담보를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 아이가 중환자실에 가게 되면 병원비는 이미 실비에서 대부분 해결이 되고 여기에 더해 질병 입원 일당과 신생아, 저체중아 입원 일당에서도 보장이 중복으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미 3중으로 든든하게 방어막이 쳐져 있는데 굳이 출생 전 보험료가 비싼 중환자실 입원 일당까지 다중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보험은 많이 넣는다고 해서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중복되는 담보를 과감하게 덜어내고 진단받았을 때 실제 체감이 큰 담보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설계인 거죠. 지금까지 태아보험에서 넣으면 안 되는 4가지 특약을 낱낱이 파헤쳐봤습니다. 수족구부터 응급실, 심혈관 질환 진단비, 중환자실 입원 일당까지 왜 빼야 하는지 이제 확실하게 아시겠죠? 방금 제가 낱낱이 파헤쳐드린 그 거품들 싹 걷어내면 과연 어떤 설계안이 나올까요? 불필요한 지출은 1원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보장의 질은 훨씬 더 높인 월 39,050원 효율적인 설계안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성했는지 핵심만 빠르게 짚어드릴게요. 필요한 분들은 이 부분 멈추셔서 캡처해주세요. 첫 번째로 압도적인 3중 방어막으로 쌓은 암보장입니다. 암진단비는 최대 1억 원에 아이들에게 발생 빈도가 높은 다발성 소암 5천만 원을 더해서 총 1억 5천만 원으로 구성했습니다. 추가로 통계상 전이암 발병률은 무려 47%에 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2년마다 반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재진난암 2천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뇌심장인데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뇌졸중 진단비를 전략적으로 중첩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구성한 덕분에 신생아 뇌출혈 발생 시 최대 800만 원까지 즉시 보장받을 수 있고 심장 관련 진단비는 협심증을 포함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2천만 원 든든하게 준비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입원 일당인데요. 출생 직후부터 바로 보장받기 때문에 실제 체감이 가장 큰 입원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인큐, 니큐, 위원, 어린이병원, 종합병원, 상급병원 등 병원 규모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질병 입원 일당을 하루 최대 7만 원으로 구성을 했고요. 특히 상급병원 1인실 이용 시 하루 총 60만 원이 나오도록 설계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태아보험의 본질이죠. 선천 이상 세분화 진단비와 수술비 그리고 선천 질환을 포함한 질병 수술비까지 모두 최대치로 꽉 채웠습니다. 3만 원대 설계안이라고 해서 선천성 질환 보장이 빠졌을까봐 걱정하셨다면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 어떠신가요? 앞서 우리가 덜어낸 불필요한 비용들을 모아서 이렇게 암진단비 1억 7천만 원, 질병 입원 일당 7만 원, 1인실 입원 일당 60만 원이라는 강력한 실익을 챙기신 겁니다. 진짜 사랑은 우리 아이의 미래 자산을 지켜주면서 정말 큰일이 닥쳤을 때 실질적인 힘이 되는 설계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설계안 하나로 태아보험 준비 완벽하게 끝내세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 설계 내용만 꼼꼼하게 확인하셔도 태아보험 공부는 거의 다 끝난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우리 아이를 위한 소중한 보험, 남들 다 하는 대로 따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지능적인 설계로 똑똑하게 준비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 설계안이 궁금한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나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해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험 전문가 구해줘보험의 구동규 팀장이었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